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자료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최고예요. 그거 자료 준비한다고 오늘 못 올 뻔했어요. 힘들어. 내가 평생에 광주를 오겠나 싶어서 진짜 억지로 힘들게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자료 진짜. 그 광주는 제가 2018년경에도 왔었거든요. 그래서 2017년, 18년경쯤에는 광주가 이제 그동안 계속 올랐어요. 쉬지 않고 올라가지고 조금 그때 경에는 이제 서울이 많이 올랐었고 그 다음 오히려 대전보다도 사람들이 알짜배기가 광주에서 은근히 재미를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광주가 조용히 소리 없이 강한 도시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왔을 때 이제 왔다가 좀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제는 조금 고점을 찍고 좀 조정을 안 받을까 이래 싶어가지고 봤었는데 2019년 5월경 한 봄장까지 마지막 맥심 고점을 찍고 사실은 이제 약간 하락장으로 꺾였거든요. 얘가 꺾여가지고 조금 계속 내림세를 타다가 시장 자체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갑자기 전국이 급등장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이제 좀 뭐랄까 전국이 유동성장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광주가 싸게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 또 투자자들이 싸다 느끼는 광역시를 찾아가는 시장이 돼버리면서 광주를 찾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광주가 제 생각에는 좀 하락장이 왔어야 되는데 하락장이 올라는데 빵 터지면서 광주가 그냥 다시 올라가는 장으로 좀 바뀐 느낌? 좀 저는 그래서 원래라면 이런 유동성장이 없었다면 광주는 좀 더 하락장이 있었을 거고 그때는 신축이라든지 분양시장, 재개발, 재건축 이런 신축에 대한 수요가 아니면은 좀 구축은 조금 힘든 시장이었을 건데 좀 이런 유동성이 좀 구애한 도시 중에 하나가 좀 광주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좀 특히 서울 수도권장이랑은 좀 다르게 지방은 가격이 좀 비싸다는 느낌이 들면 시장이 좀 꺾이는 형태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 입주 물량이 많거나 이러면 근데 고평가 됐는데도 안 꺾인 적이 두 지역이 두 번이 있었어요. 예전에 대구가 그랬거든요. 대구가 약간 고평가 상태인데 안 떨어지고 쭉 가더라고요. 그때가 왜 그랬냐면 박근혜 정부 때. 그때 쭉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광주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조금 조정받을 때 됐는데 약간 쭉 갈 때가 지금 문재인 정부. 그때 이제 이낙연 국무총리 있고 그때 좀 정책적으로 광주를 좀 밀어주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초기에. 그때 좀 꺾여야 될 것 같은데 더 가더라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랬고 거기서 이제 영원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2019년 5월쯤 해서 이제 싹 꺾였는데 이제 다시 갔던 게 제가 봤을 때 좀 유동성이 다시 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광주는 조금 특이하게 다른 도시랑은 좀 특이하게 상승이 이제 길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도 좀 광주가 좀 어떤 게 있냐면 급등이 없잖아요. 네. 급등이 없으니까 상승이 좀 길게 늘어지는 것 같아요. 급등이 있어야 조정이 오거나 또 폭락도 올 건데 급등이 있어야 또 이제 하시는 분도 재미를 느끼는 그런 것도 없는. 그러니까 뭐 투자 심리도 확 받쳐주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렇다고 맞아요. 안 사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제가 17년 겨울인가 18년 겨울 이때쯤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광주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부동산에 좀 물어보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막 무조건 집은 사야 된다 이런 심리가 아니더라고요. 맞아. 네. 그냥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 급등이 없는 것 같아요. 급등이 있으려면 진짜 부동산에 관심도 없는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집을 사야 되는데 그런 부창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관심 있는 사람만 관심 가지고 관심 없는 분들은 여전히 관심 없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광주가 다시 오르고 있는데 그래서 광주 시민들의 심리가 참 궁금하긴 해요. 지금 시어머님이나 이렇게 봤을 때 좀 광주는 무조건 사야 된다 이런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광주 분들은 되게 특히 부동산에는 좀 굉장히 보수적이라서 맞죠.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그러니까 하락장이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항상 너무 비싸다. 지금 비싸다. 부동산은 너무 비싸다라는 생각. 근데 뭐 그건 어느 도시를 가나 좀 비슷하긴 하겠지만 이쪽은
이제 하락이 별로 없고 계속 상승만 했기 때문에 이 상승의 끝이 언젠가 올 거다라는 믿음이 굳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래 보면은 너무 우리가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고 보면 광주가 지금 대장이 3,000도 안 갔다 2,700대라는 거는 좀 싸다는 느낌은 충분히 네. 들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딴 데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 부산이나 대구나 뭐 인천하고 이런 데를 비교하면은 조금은 무리수가 있을지 모르는데 이 100만 인구의 울산이 3,600이 간 상태라면 광주도 그 정도는 안 가야 되겠나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 가격의 심리 신축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에 그걸 들고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이 선을 이제 끌어올려주고 근데 남의 실수요자들이 그걸 치맞추기 하는 식으로 매입을 하는 그런 시장이 저는 없고는 같거든요. 어째 싸다는 느낌 들어요, 광주 어때? 이 정도 가격이면? 네, 다른 광역시보다는 확실히 싸다는 맞죠. 느낌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사실 이 유동상장에서 투자자들이 많이 올라와서 그 투자자들의 수요나 이런 수요들이 폭발해서 사실상 많이 오르는 부분이 있는데 광주 부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경상권에 있는 투자자들의 수요는 받쳐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말씀드린 교통적인 접근성 부분이라던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쪽으로 많이 안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부산 분들도 투자하시는 분들도 대부분이 광주 처음이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요들의 접근성이 많이 없기 때문에 현지 수요로 나름대로 충족을 해 가야 되는 도시다 보니까 이제 상승의 그 폭이 좀 다른 쪽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한데 지금은 이제 타광역시보다 워낙에 싸니까 또 유동성장으로 밀어내는 그런 형태죠. 그리고 지금 22년에 실질적으로 그 오픈하는 그러니까 신규 입주 물량들 자체가 원도심의 가장 좋은 위치, 이 위치들의 새로운 재개발로 이제 말미암아 발생하는 입주 수요들이고 입지가 좋다 보니까 사실상 광주 현지에 있는 수요들도 굉장히 좋은 입지로 이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수요들이 많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22년에 이제 이 많은 입주 물량을 어떤 식으로 다 채워줄지 모두 좀 대부분이 A급지다 보니까 다들 좀 만족하는 장으로 이제 바뀌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활성화가 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근데 광주의 물량을 보면은 그렇게 막 수도 많고 확 줄고 이런 게 없이 꾸준하게 어느 정도 적정선에 조금 항상 많았었거든요. 그래 보니까 올해는 좀 작았는데 이제 내년에 다시 이제 좀 이제 공급이 있다가 그 다음에 또 완전히 확 줄어든단 네, 말이에요. 지금 인허가가 굉장히 네. 줄어 있는 상태라서 23년 이후부터는 사실 22년 장을 넘기고 나면은 그 이후부터는 또 물량이 전국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좀 줄어드는 그런 형태죠. 광주의 급등의 가장 견인 역할을 할 거라고 보는 거는 저는 2호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개인적으로요. 맞습니다. 지금 2호선이 제가 보니까 기사로 봤을 때 2024년도부터 해가 단계적으로 1, 2, 3, 5년도까지 이렇게 개통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느 지역처럼 1호선에 대한 그 사람들의 수요나 필요에 대한 가치는 제대로 못 느끼더라고. 저 원래 대구도 그랬거든요. 1호선은 대부분 다 이제 그 교통망 중심으로 해가 가운데를 지르는 형태로 하다가 2호선이 되면은 도심에 이제 주거를 통해서 한 바퀴 도는 형식의 2호선을 갖다가 주거하면서 2호선이 들어오면 부산도 그랬거든요. 1호선은 진짜 쓸모없었어요. 서면, 남포동, 광역시 그 다음에 이제 터미널을 연결하고 기차역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도심에 상권을 연결하는 형태였지만 2호선이 주거를 돌면서 2호선의 파급력이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떤가 광주도 1호선에 대한 심리는 어떤가요? 사람이 타는가 많이? 1호선은 굉장히 사용률이 낮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심을 가로지르는 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부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네나 서면이나 뭐 주요한 곳곳을 돌아가는 형태였지만 광주 쪽의 1호선은 누가 설계를 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도 제가 안 이용객들이 했어요. 너무 떨어져서 이게 그래서 이제 2호선이 실질적으로 계획이 될 때만 하더라도 광주 시민단체나 뭐 이런 쪽에서 굉장한 반발들이 있었어요. 이게 뭐하러 광주처럼 이런 도시에 지하철을 만드냐부터 해가지고 썼는데 실질적으로 이 2호선에 대한 수요가 외지인의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이 2호선이 개통이 되는 순간 그 수요량은 정말 폭발할 것이다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주 시민분들도 지금은 많이 2호선이 되면은 많이 좋아지겠다라는 방향으로 좀 인식이 좀 전환이 되고 있고 실제로 2호선을 중심으로 해서 각각 주 요지에
이제 새로운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성행을 하고 있어서 예, 2호선 이후로는 정말 이제 주거 인프라가 완전히 좀 바꿔지는 그런 이제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러면 2호선 이 2023년 1단계부터 개통되면서 3단계까지 개통이 완공된다면 그때의 집값은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남구에서 이 2호선을 중심으로 하는 곳곳의 그 중심축으로 좀 이동이 좀 많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